누구는 먹기 위해서, 누구는 보기 위해서, 누구는 쉬기 위해서, 누구는 사기 위해서 한국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한국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대대적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류 문화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경우가 엄청 많아졌죠. 하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을 사로잡는 건 한국의 맛입니다. 과거 한국 음식은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여러 잡지를 통해 홍보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음식은 비빔밥과 김치, 불고기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 영화를 접하면서 그 속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음식은 치킨과 맥주라든지 삼겹살과 소주라든지 또 싱싱한 화로회와 소주를 꼽기도 한다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식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맛있는 음식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딱 맞는 음식일 수도 있고 반면에 누군가의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한 외국인 여성은 한국에서 매운 음식을 잘못 먹고는 장염에 걸려 고생을 했다면서 커뮤니티에 글 하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곳에는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많은 한식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오징어 게임을 보고는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변 한국 식당을 매주 찾으면서 한국 음식부터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는 라면을 끓여 놓고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취미가 됐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저는 미국에서 열리는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폭발했습니다. 더 열렬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부풀어버린 기대감을 유튜브만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아 결국은 직접 한국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한 달 전 갑자기 한국행 티켓을 끊고 2주 전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를 한국을 좋아하는 한국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하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K-팝과 한식 밖에는 모르던 저였습니다. 특히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취미였을 정도로 한국 음식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되도록 미국에서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위주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먹어본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먹겠다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기대를 안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놀란 건 역시나 공항에서 펼쳐진 새로운 문화였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했고 인천공항 내부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공항이 워낙 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음식점들이 몰려 있었던 것인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한식도 먹을 수 있고 중식, 양식, 일식, 프랜차이즈 등의 여러 가지 음식이 몰려 있어서 한식을 좋아하는 제게는 완전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선택한 것은 역시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빔밥이었어요. 비빔밥은 미국에서도 먹어봤지만 한국의 고추장과 한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나물과 달걀 후라이까지 너무나 깔끔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서 먹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맛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였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뭔가 맛도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른 것 같고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제서야 이제 한국에 입국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확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호텔로 가지 않고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인 명동을 가봤습니다. 특히나 명동은 외국인들의 쇼핑 성지로 불리는 곳이죠. 당장 구입할 건 없지만 한국과 미국의 쇼핑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곧장 명동으로 갔고 명동에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마치 도쿄의 시부야 거리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나 중국인 같은 외국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좋긴 했어요. 미국에서는 늘 영어만 들었는데 이곳에 오니 중국어도 들리고 일본어도 들리고 영어, 불어 등 수많은 나라의 언어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내디딜 때마다 해외여행을 왔다는 생각에 점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역시 여행에 꽂히자 제가 이 나라에 여행 온 이유와 컨셉은 식도락이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명동에 있는 떡볶이, 떡꼬치, 닭꼬치, 순대, 어묵 등 여러 길거리 음식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맛이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떡볶이는 맵지만 달달한 게 너무 맛있었고 떡꼬치와 닭꼬치에는 달달한 소스를 바르니 그 맛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또한 순대와 어묵 역시 쉽게 맛볼 수 없는 조금은 독특한 맛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먹은 어묵 중 놀라웠던 건 달달한 떡볶이 소스 같은 어묵의 겉면에 빨간 양념이 발려져 있었는데 너무너무 맵지만 정말로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명동에서 요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으로 넘어가 옷까지 쇼핑하면서 완전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다녀왔던 일본의 오사카 여행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 여행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에는 한국이 훨씬 더 잘 맞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너무 매운 음식만 먹었는지 아니면 먹은 음식들이 잘못됐는지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까지 화장실만 수십 번을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물론 저녁에 너무 배가 아파 병원을 다녀오고 싶었지만 그 시간에 병원을 가면 미국에서는 좋기 100만 원은 우스울 정도의 병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하던 게 결국 오전 10시까지 참게 됐고 이후에 저는 병원을 갔습니다.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을 가면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요? 병원에 방문하고 간단하게 서명을 하고 잠시 자리에 앉으라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이제 시작이겠구나 했는데 앉자마자 제 이름이 호명됐고 저는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심지어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제대로 된 의사가 이미 제 차트를 훑어보고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상태를 보더니 곧바로 수액 한 방 맞고 좀 쉬면 나을 거라고 장염에 걸린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의사는 저에게 가볍게 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또 여행 중에 아프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싶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이지 그때 잠깐은 아픈 걸 잊을 정도였다니까요. 물론 한국의 병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캐나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의사를 진료를 받고 나오더라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주사라든지 수액을 맞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구나 수납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진료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사 면담을 마치고 나온 저는 곧바로 간호사가 저를 불러 수액실을 안내해 주었고 그 베드에 누워 저는 수액을 맞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간호사는 수액을 놓고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북미에서는 마치 관례이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전기장판이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수액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는 거 있죠. 보통 병원에 가면 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환자가 우선이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우선인 경우만 보다가 이 경우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연속된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는 나가야 할 때가 됐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 받아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병원 비용 때문이었는데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 정도 진료를 받으면 적어도 3, 4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엄청 빠른 속도와 더불어 비용이 상당히 저렴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했는데 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고작 18,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효과도 대단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속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컨디션도 좋아졌는지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한국이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은 문화나 음식도 뛰어나지만 이런 의료 시스템까지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거짓 없이 이야기하자면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충격받아버렸습니다. 글쓴이의 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한국은 집 앞에만 나가도 몇 개의 정형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병원이 무수히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대부분 저렴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누려와서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의 흔한 복지는 엄청난 것이고 이것만큼 대단한 게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심지어는 다시 태어났을 때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니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